금단의 역사 시즌 1 EP 7대본 임목대비 유패 사건 서궁에 갇힌 왕대비 오프닝 조선의 국모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살해당하고 왕대비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5년을 버티며 복수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임목대비 그녀의 처절한 생존기가 시작됩니다. 인트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단의 역사 7번째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광해군의 비극적인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임목대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임목대비 김씨. 그녀는 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산 왕비 중 한 명입니다. 14살의 왕비가 되어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영창대군을 낳아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죽고 아들은 살해당하고 자신은 폐비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서궁의 어둠 속에서 5년을 버티며 복수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인조반정이 성공하자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복위한 임목대비는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대북파를 처단하고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14살 소녀가 어떻게 조선 정치의 핵심 인물이 되었는지, 어떻게 절망 속에서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수를 완성했는지를 이 시간에 걸쳐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1584년 조선으로 떠나보시죠. 장면일 어린 신부, 왕비가 된 소녀, 명문가의 딸. 1584년 한양의 한 명문가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김제남, 연안 김씨 가문의 인물로 당시 권력 있는 양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노씨 부인. 그렇게 태어난 딸이 바로 훗날 임무광후, 임목대비가 되는 김씨였습니다. 김씨는 명문가의 딸답게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의범절을 익혔습니다. 총명하고 아름다운 소녀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운명은 그녀에게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비 간택, 14살 소녀의 운명. 1602년 김씨가 1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궁궐에서 왕비 간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선조의 정비 위인왕후가 1584년에 승하한 후 선조는 1592년에 임목대비의 전신인 공성왕후를 맞이했지만 그녀도 일찍 승하했습니다. 이제 다시 왕비를 간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592년에 간택된 것이 바로 우리의 김씨, 임목왕후였습니다. 1592년 김씨의 나이 겨우 8살이었습니다. 왕비 간택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전국의 양반과 처녀들 중에서 후보가 선발되었습니다. 그중 김씨가 포함되었습니다. 처음에 김씨의 부모는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왕비가 되다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왕실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 투쟁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선조에게는 이미 서자들이 많았습니다. 광해군을 비롯한 여러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삼간택에서 최종적으로 김씨가 선택되었습니다. 1602년 10월 김씨는 정식으로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임목왕후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 고작 14살. 반면 선조는 이미 52살의 노인이었습니다. 무려 38살 차이였습니다. 궁궐 입성, 낯선 세계. 14살 소녀 김씨가 궁궐에 들어온 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거대한 궁궐 건물들, 복잡한 궁중 예법, 수많은 궁녀와 내관들, 그리고 무엇보다 차가운 시선들. 광해군을 비롯한 왕자들은 어린 왕비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린 계집아이가 왕비라니. 특히 광해군은 불안했습니다. 그는 이미 세자로 책봉된 상태였지만 서자였습니다. 만약 저 어린 왕비가 적자를 낳는다면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이었습니다. 후궁들도 임목왕후를 시기했습니다.
광해군의 어머니 공빈 김씨는 이미 승하했지만 다른 후궁들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어린 소녀가 왕비가 된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임무광후는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친정집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된 이상 함부로 궁궐을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4. 선조와의 관계. 선조는 임무광후를 아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왕비는 노년의 선조에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선조는 임무광후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에게 시를 지어주었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임무광후도 점차 선조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비록 나이 차이가 컸지만 선조는 그녀에게 친절했습니다. 어린 왕비가 궁궐 생활에 적응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왕비, 궁궐 생활이 어렵지는 않소? 전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 말하시오. 궁궐로 모시도록 하겠소. 선조의 배려에 임무광후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다른 이들은 이를 곱지 않게 보았습니다. 왕께서 왕비를 너무 총애하신다. 질투와 시기가 쌓여갔습니다. 첫 번째 시련 후계 문제. 임무광후가 입궁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1605년 그녀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궁궐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왕비께서 아들을 낳지 못하시는구려. 이러다가 광해군이 그대로 왕위를 잇는 것 아니겠소? 임무광후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적자, 즉 적통 왕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왕비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임무광후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게 아들을 점지해 주소서. 그리고 마침내 기적의 순간, 영창대군 탄생. 1606년 3월 29일 임무광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궁궐에 경사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왕비 마마께서 원자를 낳으셨다. 선조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적자를 얻었구나. 적자를.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우렁차게 울었습니다. 선조는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영창. 영원히 창성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임무광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가 낳은 아들. 22살의 젊은 어머니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아들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큰 슬픔이 될 것이라는 것을. 궁궐은 축하 분위기였지만 한편에서는 불안한 시선들이 교차했습니다. 광해군은 창덕궁 자신의 처소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적자가 태어났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여러분,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세요. 임목대비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이 드라마틱한 역사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장면 2. 적자의 어머니, 희망과 불안. 영창대군에 대한 사랑. 영창대군이 태어난 후 임무광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한시도 곁에서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직접 젖을 먹였습니다. 당시 왕비들은 보통 유모에게 수유를 맡겼지만 임무광후는 달랐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직접 키우겠어요. 밤에 아기가 울면 직접 일어나 달랬습니다. 궁녀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마, 궁녀들이 돌보겠나이다. 아니에요. 내가 돌볼 거예요. 영창대군은 총명한 아기였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고 잘 웃었습니다. 선조도 영창대군을 무척 아꼈습니다. 퇴조 후에는 항상 왕비의 처소로 가서 아들을 안아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보라. 얼마나 영특한가. 전하, 대군이 오늘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사옵니다. 그래? 우리 영창이가? 선조는 신하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영창이는 장차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광해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왕실의 분열,
영창대군이 자라면서 조정은 점점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 주로 북인 계열이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고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공이 하늘에 닿습니다. 다른 쪽은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 서인과 남인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영창대군은 적자이십니다. 법도상 적자가 우선입니다. 임모광우는 이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조선의 법도상 적자가 서자보다 우선하지만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광해군은 이미 세자였고 많은 신하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선조가 임모광후에게 말했습니다. 왕비, 걱정 마시오. 내가 영창이를 보호하겠소. 전하, 광해도 나쁜 아이는 아니오. 하지만 영창이는 적자이니 장차 왕위를 이어야 하오. 임모광우는 남편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선조의 고민. 선조는 실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이미 세자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며 큰 공을 세웠습니다. 폐세자시키는 것은 명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창대군은 적자였습니다. 조선의 법도상 적자가 왕위를 잇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선조는 때때로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경연에서 선조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경들은 적자와 서자 중 누가 왕위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광해군과 영창대군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대북파 신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께서는 이미 책봉되셨고 큰 공을 세우셨나이다. 서인 신하가 반박했습니다. 하오나 적자가 있으면 적자가 우선이옵니다. 이것이 법도입니다. 선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로다. 불길한 예감. 1607년 영창대군이 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임모광우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하는 신하들의 세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영창대군을 견제했습니다. 적자라 한들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다. 세자 저하의 지위는 확고하다. 임모광우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을 지켜야 해. 하지만 그녀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왕비일 뿐 정치적 권력은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 김제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영창이가 위험합니다. 도와주세요. 김제남은 딸을 걱정했지만 그 역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1608년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 임모광우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린 아들을 지켜야 하는데 힘이 없는 어머니의 절박함.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장면 3선조의 죽음과 공포의 시작. 1608년 2월 - 남편의 죽음. 1608년 2월 1일 선조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임모광우는 남편의 침전을 지켰습니다. 24살의 젊은 왕비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하, 정신을 차리소서. 선조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왕비 미안하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창이를 내가 지켜주지 못할 것 같소. 전하. 선조는 광해군을 불렀습니다. 세자야. 예, 아바마마. 왕위를 잇거라 하지만 영창이를 보살펴라. 절대 해치지 말라. 광해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선조는 다시 임모광우를 보았습니다. 왕비 강하시오, 영창이를 부탁하오. 그것이 선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608년 2월 2일 선조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임모광우는 통곡했습니다. 전하, 전하.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와 영창대군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광해군의 즉위, 악몽의 시작. 선조가 승하한 바로 그날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임모광우는 이제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겨우 24살의 대비가 된 것입니다.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아련했습니다.
대비마마, 소신이 부족하나 왕위를 이었나이다. 임목대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 나라를 잘 다스리소서. 그리고 영창이를 보호하시오. 물론이옵니다. 아우를 잘 보살피겠나이다. 하지만 광해군의 눈빛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임목대비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을 믿을 수 없다. 대북파의 위협. 광해군이 즉위하자 대북파가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이이첨, 정인웅, 한응인 이들은 강경파였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영창대군을 위협했습니다. 적자라 한들 왕위는 이미 정해졌다. 영창대군이 크면 반역의 명분이 될 것이다. 임목대비는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창대군의 방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영창아, 괜찮니? 어디 아픈 데 없니? 3살 아이는 어머니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어마마마, 왜 우세요? 아니야, 영창아. 어마마마는 안 울어.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제남의 영모 사건. 1609년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임목대비의 친정아버지 김제남이 영모로 고발된 것입니다. 대북파가 김제남을 체포했습니다. 김제남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 김제남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북파는 이미 증거를 조작해 놓았습니다.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김제남은 사형당했습니다. 임목대비는 이 소식을 듣고 기절했습니다. 아버지. 친정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자신과 영창대군을 향한 경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임해군의 죽음. 같은 해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광해군의 형 임해군이 강화도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임목대비는 경악했습니다. 형까지 죽였다. 그렇다면 동생인 영창이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영창대군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 했습니다. 영창아, 절대 궁궐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알았지? 예, 어마마마. 그리고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은 먹지 마라. 4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경고였습니다. 고립되어 가는 대비. 1610년대 초반, 임목대비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광해군은 대비를 멀리했습니다. 문안 인사도 뜸했습니다. 대북파 신하들은 대비를 무시했습니다. 임목대비의 친족들도 하나둘 제거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유배되고 어떤 이는 처형되었습니다. 임목대비는 자신의 처소에서 영창대군과 함께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마마, 산책이라도 하시죠. 아니다. 여기가 안전하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궁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이 감옥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진짜 감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한 장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24살의 젊은 과부가 된 임목대비. 남편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친족들도 제거당하면서도 어린 아들을 지키려 애쓰는 어머니. 그녀의 절박함이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장면 4. 영창대군의 죽음. 어머니의 절규. 1614년 운명의 해. 1614년 영창대군이 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총명하고 귀여운 아이로 자랐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예의도 바랐습니다. 임목대비는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어마마마, 제가 크면 어마마마를 지켜드릴게요. 고맙구나, 영창아. 저는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마마마가 울지 않게 할 거예요. 임목대비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영모 고발. 1614년 봄, 대북파가 움직였습니다. 서양갑, 박치인 등이 영모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왕으로 만들려 했지?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하라.
결국 거짓 자백이 나왔습니다. 이이첨은 이 자백서를 광해군에게 가져갔습니다. 전하, 영창대군이 영모의 중심에 있습니다. 광해군은 괴로워했습니다. 영창이는 아직 어린아이다. 지금은 어린아이지만 자라면 위협이 됩니다. 전하의 왕위가 위태롭습니다. 유배 명령. 광해군은 결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유배하라. 이 소식을 들은 임목대비는 광해군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안 됩니다. 영창이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대비마마, 이는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무슨 나라를 위한 일이옵니까? 8살 아이가 무슨 영모를 꾸미겠습니까? 임목대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제발입니다. 영창이를 살려주소서. 제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광해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하지만 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유배할 뿐입니다. 전하! 하지만 광해군은 물러갔습니다. 이별 영원한 작별. 1614년 6월 영창대군이 강화도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임목대비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영창아, 금방 돌아올 거야. 조금만 참아라. 어마마마, 저는 언제 돌아오나요? 곧 돌아올 거야. 임목대비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영창아, 강하게 지내야 한다. 알았지? 예, 어마마마. 어마마마가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을 거야. 저도 어마마마를 생각할게요. 둘은 포옹했습니다. 관리들이 영창대군을 데려갔습니다. 대군, 가셔야 합니다. 영창대군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마마마, 잘 계세요. 임목대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창아. 아들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임목대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영창아, 영창아. 이것이 어머니와 아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끔찍한 소식.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창대군이 강화도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임목대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영창이가 죽었다고? 예, 대비마마 병으로 급작스럽게. 거짓말이다. 거짓말. 하지만 곧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창대군은 병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여름에 온도를 뜨겁게 달구어 열사병으로 죽게 한 것입니다. 임목대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내 아들, 내 아들. 궁녀들이 달려왔습니다. 마마, 진정하소서. 하지만 임목대비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 영창이 8살짜리 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그녀는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나도 죽겠다. 궁녀들이 강제로 음식을 먹였습니다. 마마, 살아계셔야 합니다. 대군을 위해서라도. 복수를 다짐하다. 슬픔이 지나가자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임목대비는 광해군을 저주했습니다. 광해군, 네가 내 아들을 죽였다. 너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매일 밤 통곡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살아남겠다. 복수를 하기 위해, 광해군을 끌어내리기 위해, 대북파를 처단하기 위해. 영창아, 어마마마가 반드시 복수하마. 기다려라. 슬픔이 복수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심이 그녀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역사를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 어머니 임목대비의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8살 아들을 그렇게 잃은 어머니의 심정.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듭니다. 장면 5패비, 왕대비에서 죄인으로. 대비의 저주. 영창대군이 죽은 후 임목대비는 매일 광해군을 저주했습니다. 처소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광해군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동생을 죽인 역적놈. 하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대비의 저주 소리는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하들도 들었고 궁녀들도 들었고 백성들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대북파는 이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대북파의 계획.
이이첨이 다른 대북파 신하들과 모였습니다. 대비가 왕을 저주하고 있어. 이것은 반역이나 다름없소. 대비를 그대로 둘 수 없소. 조치를 취해야 하오. 어떤 조치 말이오? 폐비시키는 것이오. 모두 놀랐습니다. 왕대비를 폐비시킨다고? 그런 일이 가능하오?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조치가 되는 것이오. 이이첨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당 사건 조작. 1617년 대북파는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목대비가 무당을 불러 광해군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대북파는 거짓 증인들을 만들었습니다. 대비께서 무당을 불러 주술을 행했습니다. 왕을 저주하는 굿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모입니다. 이이첨은 이 증거들을 모아 광해군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대비께서 전하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광해군은 괴로워했습니다. 대비는 선왕의 왕비이시다. 하오나 전하를 저주하고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방치하면 전하가 위험합니다. 폐비 결정. 1618년 광해군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목대비를 폐비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조정회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임목대비가 왕을 저주하고 무당을 불러 주술을 행했다. 이는 반역이다. 따라서 대비의 지위를 박탈하고 서인으로 강등한다. 신하들 중 일부가 반대했습니다. 전하, 이는 너무 심한 처사입니다. 왕대비를 폐위시킨 예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대북파의 압력은 강했습니다. 반역자를 처벌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소? 결국 폐비교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서궁 유폐. 임목대비는 서궁에 유폐되었습니다. 서궁은 궁궐 서쪽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원래는 왕실 여성들이 거처하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관리들이 임목대비를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폐비 김씨, 서궁으로 가시오. 나를 놓아라. 나는 조선의 왕대비다. 이제 왕대비가 아니오. 폐비일 뿐이오. 임목대비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궁에 도착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이 당신의 거처요. 임목대비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화려한 궁궐에서 살던 왕비가 이제는 이런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인가? 외부와 차단. 서궁에서 임목대비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이 일체 차단되었습니다. 친족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편지도 주고받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두 끼, 보잘것없는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옷도 제대로 갈아입을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대비의 복식은 빼앗기고 평범한 옷만 남았습니다. 임목대비는 이 모든 굴욕을 참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밤. 서궁에서의 첫 번째 밤. 임목대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14살의 왕비가 되어 궁궐에 들어왔던 날, 영창대군을 낳았던 기쁨의 순간, 아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아들의 죽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창아, 어마마마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다. 우는 것은 이제 그만.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복수를 해야 한다. 광해군, 이이첨, 대북파. 너희들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 그때까지 나는 살아남겠다. 결심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역사의 평가. 임목대비 폐비 사건은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왕대비를 폐위시킨 것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광해군과 대북파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장면 6. 서궁의 어둠. 5년간의 유폐 생활. 감옥 같은 일상. 서궁에서 임목대비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좁은 방의 천장이 보였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조금의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간수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식사요.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존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왕대비였던 그녀를 이제는 죄인 취급했습니다. 식사는 보잘것없었습니다. 찬밥에 김치, 그리고 물. 임목대비는 이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먹기 힘들었습니다. 왕비 시절에는 온갖 진수성찬을 먹었는데 이제는 이런 음식을.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어야 했습니다. 고독과의 싸움. 서궁에서 가장 힘든 것은 고독이었습니다. 임목대비는 하루 종일 혼자였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간수들은 필요한 말만 했고 그마저도 냉담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누구든 좋으니 말을 걸어줘 제발.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임목대비는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창아, 어마마마가 여기 있단다. 잘 지내고 있니? 오늘 날씨가 좋구나. 네가 좋아하던 날씨야. 혼자 대화하며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기도와 명상. 임목대비는 기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그녀는 매일 불경을 외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기도하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또한 명상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고 또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집착을 버려야 한다. 분노를 버려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죽인 광해군에 대한 증오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복수는 해야 한다.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 기도와 복수심 사이에서 임목대비는 흔들렸습니다. 계절의 변화. 서궁의 작은 창문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봄이 오면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새들은 자유롭구나 나와는 다르게. 여름이 오면 더웠습니다. 좁은 방은 찜통 같았습니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을이 오면 쓸쓸했습니다. 낙엽이 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인생도 저 낙엽처럼 떨어지는구나. 겨울이 오면 추웠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얇은 이불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떨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건강의 악화. 시간이 지나면서 임목대비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체력이 약해졌습니다. 햇빛을 제대로 못 받아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운동을 할 수 없어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심하게 아팠습니다. 아파. 간수를 불렀습니다. 저기 의원을 불러주시오. 아픕니다. 하지만 간수는 냉담했습니다. 패비에게 의원을 부를 수 없소. 제발 정말 아픕니다. 참으시오. 간수는 가버렸습니다. 임목대비는 혼자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며칠을 앓다가 겨우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복수를 하기 전에는. 외부 소식. 가끔씩 외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절한 궁녀가 몰래 소문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마마, 밖에서는 광해군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정말인가? 예, 경복궁 공사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고 대북파의 횡포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며 임목대비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백성들이 광해군을 미워한다면 언젠가 변화가 올 것이다. 또 다른 날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마, 서인과 남인들이 광해군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 언젠가 반정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반정, 그렇다. 중종 반정처럼 언젠가 광해군도 폐위될 수 있다. 임목대비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의 흐름. 1618년, 1619년, 1620년, 1621년, 1622년. 해가 바뀌어도 임목대비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궁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살아남았다. 하루를 더 버텼다.
광해군, 너보다 내가 더 오래 살 것이다. 내가 너의 몰락을 보고야 말겠다. 이 집념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1623년이 되었습니다. 임목대비는 39살이 되었습니다. 서궁에 유폐된 지 5년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화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의 생각은? 5년 동안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임목대비의 의지.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장면 7반정의 희망, 은밀한 접촉. 1622년, 은밀한 방문자. 1622년 가을, 어느 날 밤. 임목대비는 평소처럼 서궁의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마. 누군가 창문 밖에서 속삭였습니다. 임목대비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냐? 쉿! 조용히 하소서. 저는 서인의 김유입니다. 김유, 서인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임목대비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유, 여기에 어찌? 마마, 말씀드릴 것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말을? 반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목대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반정이라고? 예,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 합니다. 누구를? 능양군입니다. 능양군은 선조의 손자, 즉 임목대비에게는 손아래의 동서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찾아왔는가? 마마의 명분이 필요합니다. 마마께서 광해군에게 당한 억울함이 반정의 정당성을 높여줍니다. 임목대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가? 지금은 참고 기다리소서. 때가 되면 마마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알겠다. 기다리마. 김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임목대비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오는구나. 반정 세력과의 연결. 그 후로 가끔씩 은밀한 접촉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서인 신하 이귀도 찾아왔습니다. 마마,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조금만 더 기다리소서. 군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경진도 찾아왔습니다. 마마, 능양군께서 마마를 염려하고 계십니다. 고맙구나. 전해다오. 내가 끝까지 버티고 있다고. 이런 접촉들이 임목대비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밖에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마지막 겨울. 1623년 1월. 서궁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임목대비는 얇은 이불을 덮고 떨었습니다. 추워, 정말 추워. 하지만 이제 희망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조금만 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반정이 성공하게 해주소서. 영창아, 어마마마가 곧 복수를 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2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추웠지만 봄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다. 곧 변화가 올 것이다. 3월 12일 밤. 1623년 3월 12일 밤. 서궁에서 임목대비는 이상한 소란을 들었습니다. 멀리서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지? 창문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능양군을 왕으로 모신다. 광해군을 폐위하라. 반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임목대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새 소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임목대비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성공할까? 실패하면 어쩌지?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3월 13일, 광해군 도주. 다음날 아침 소식이 들렸습니다. 광해군이 도망쳤다. 반정군이 궁궐을 장악했다. 임목대비는 웃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도망쳤구나. 비겁하게 도망쳤구나.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월 14일, 해방의 순간. 3월 14일 오전. 서궁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간수가 아니었습니다. 서인 신하들이었습니다. 김유, 이귀, 신경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임목대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비마마 모시러 왔나이다. 임목대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들경들이 마마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광해군은 폐위되었습니다. 임목대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5년 만에 서궁을 나서는 것입니다. 문 밖으로 나가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아 햇빛. 5년 동안 제대로 보지 못한 햇빛이었습니다. 마마 대전으로 가시죠. 임목대비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5년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해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부축했습니다. 마마 천천히 가시죠. 대전으로 가는 길. 궁녀들과 내관들이 줄지어 절을 했습니다. 대비마마 천세. 임목대비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인가? 정말 내가 나온 것인가? 역사의 한 장면. 5년간의 유폐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자유를 얻은 임목대비. 그 순간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틴 그녀의 의지가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장면 8 보기와 복수. 대전에서의 재회. 임목대비가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능양군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능양군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16대 왕 인조였습니다. 인조가 임목대비를 맞이했습니다. 대비마마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임목대비는 인조를 보았습니다. 28세의 젊은 왕이었습니다. 능하니 전하. 마마 이제 편히 쉬소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고맙소이다. 임목대비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폐비교서 취소. 인조는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임목대비의 폐비교서를 취소한다. 대비마마는 다시 정식 왕대비의 지위를 회복하신다. 신하들이 환호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목대비는 다시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5년 만에 명예를 회복한 것입니다. 또한 인조는 선포했습니다. 광해군의 폐비 결정은 부당했다. 광해군은 왕대비를 억울하게 유폐시킨 죄로 폐위한다. 광해군 앞에 선 임목대비. 며칠 후 폐위된 광해군이 임목대비 앞에 끌려왔습니다. 광해군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왕복을 벗고 평민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임목대비는 광해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그녀를 서궁에 가둔 왕이 이제는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광해군.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광해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죽였지. 네가 나를 서궁에 가뒀지. 이제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광해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신은 나라를 위해. 나라를 위해? 임목대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8살 아이를 죽이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냐? 왕대비를 가두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냐? 임목대비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내게 벌을 내리고 싶다. 당장 죽이고 싶다. 광해군은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왕께 불효가 될 것이다. 선왕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임목대비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화도에 유배시킨다. 평생 그곳에서 내 죄를 뉘우쳐라. 광해군은 끌려갔습니다. 임목대비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창아, 봤니? 어마마마가 복수했단다. 대북파 처단. 임목대비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북파를 처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이첨을 잡아들였습니다. 이이첨, 네가 내 아들을 죽였지. 이이첨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대비마마 용서해 주소서. 용서? 네가 영창이에게 용서를 구했느냐? 이이첨은 사형당했습니다. 정인홍도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늙어서 이미 죽기 직전이었지만 그래도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한응인도 처형되었습니다. 직접 영창대군을 죽게 한 자였습니다. 대북파의 주요 인물들이 차례로 처단되었습니다. 임목대비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영창아, 어마마마가 약속을 지켰단다. 권력의 중심에 서다. 인조 반정 후 임목대비는 조선 정치의 중심에 섰습니다.
젊은 인조는 대비를 존경하고 의지했습니다. 대비마마, 이 일을 어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전하께서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임목대비는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인들도 대비를 지지했습니다. 대비가 있었기에 반정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임목대비는 이제 단순한 왕대비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움직이는 권력자였습니다. 5년 전 서궁에 갇혀있던 그 초라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위엄있는 대비였습니다. 영창대군 추모. 임목대비는 아들 영창대군을 위한 추모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단을 차리고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영창아, 어마마마가 왔단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죽은 지 9년이 되었구나. 어마마마는 매일 너를 생각했단다. 복수했단다. 너를 죽인 자들을 모두 처단했단다. 이제 편히 쉬어라, 내 아들아. 임목대비는 제단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비통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9년 동안 참았던 슬픔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임목대비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가 그녀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아들을 잃은 슬픔은 복수로 치유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장면 9대비의 말년과 유산. 1623년 이후의 삶. 인조 반정 이후 임목대비는 약 9년을 더 살았습니다. 복위 후 그녀의 삶은 안정되었습니다. 왕대비로서의 지위를 회복했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꼈을까요?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창대군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임목대비는 종종 혼자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영창아, 네가 살아있었다면, 만약 영창대군이 살아있었다면 그는 왕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인조가 왕이 된 마당에 또 다른 갈등이 생겼을까요? 임목대비는 이런 생각을 하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묘호란, 또 다른 시련.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습니다. 후금 청나라의 조선을 침략한 것입니다. 광해군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했습니다. 임목대비도 함께 피난했습니다. 강화도로 가는 배 안에서 임목대비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혹시 옳았던 것일까? 우리가 명나라만 고집하지 않았다면 이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광해군은 폭군이었다. 내 아들을 죽인 자다. 그의 정책이 옳았을 리 없다. 정묘호란은 다행히 빠르게 끝났습니다. 후금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전쟁의 전조였습니다. 병자호란의 예감. 1630년대 초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후금이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더욱 강성해졌습니다. 조선에 대한 압박도 강해졌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청나라와 화친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명나라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임목대비는 이 논쟁을 들으며 불안했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이미 늙었습니다. 예전처럼 정치에 깊이 관여할 힘이 없었습니다. 1632년 죽음을 앞두고 1632년 임목대비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녀의 나이 48세. 당시로서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고생으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인조가 문안을 왔습니다. 대비마마, 쾌차하소서. 고맙구나, 전하. 마마께서 안 계시면 어찌합니까? 더 오래 사셔야 합니다. 임목대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충분히 살았다. 마마, 전하, 부탁이 있다. 말씀하소서. 영창이를 잊지 말아다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려다오. 백성을 사랑해다오. 명심하겠습니다. 임목대비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톡백. 혼자 있을 때 임목대비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 14살의 왕비가 되어 궁궐에 들어왔을 때, 영창대군을 낳았을 때,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아들의 죽음, 서궁 유패, 복수. 내 인생은 복수로 점철되었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복수도 했다. 영창이의 한을 풀어주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다. 1632년 9월 최후의 순간. 1632년 9월 2일 임목대비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48세였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영창아, 엄마마마가 간다. 이제 만날 수 있겠구나.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임목대비의 죽음은 조정의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인조는 통곡했습니다. 대비마마. 서인 신하들도 슬퍼했습니다. 임목대비마마께서 승하하셨다. 성대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임목대비는 선조 옆에 묻혔습니다. 임목대비의 유산. 임목대비의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5년간의 유패 생활을 버티고 결국 복수에 성공한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둘째, 그녀는 모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끝까지 싸운 어머니. 죽은 아들의 한을 풀어준 어머니. 셋째, 그녀는 인조 반정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광해군의 폭정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그녀의 존재가 반정을 정당화했습니다. 넷째, 그녀는 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산 왕비 중 하나로 기억되었습니다. 역사적 평가. 현대 역사학자들은 임목대비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긍정적 평가. 강인한 의지와 생존력. 부당한 대우에 굴하지 않은 용기. 아들을 향한 깊은 모성애. 비판적 평가. 복수심이 너무 강했다. 정치적으로 서인에 치우쳐 당파 갈등을 심화시켰다. 광해군의 정책 중 좋은 것도 있었는데 무조건 부정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임목대비는 그 시대를 살아낸 한 여성의 치열한 삶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영창대군이 죽지 않았다면? 만약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폐위시키지 않았다면? 만약 인조반정이 실패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일어난 그대로입니다. 영창대군은 죽었고 임목대비는 유패되었고 인조반정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임목대비는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역사의 교훈. 임목대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것? 아니면 복수의 공허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에필로그 임목대비 그 후의 이야기. 병자호란. 임목대비가 보지 못한 비극. 임목대비가 죽은 지 4년 후인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가 대대적으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 포위되어 47일 동안 농성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굴욕적으로 항복했습니다. 1637년 1월 삼전도에서 인조는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05고 두례를 해야 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임목대비가 살아있었다면 이 광경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녀가 그토록 증오했던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어쩌면 이 굴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영창대군에 대한 기억. 시간이 흐르면서 영창대군은 조선 역사에서 비극적 인물로 기억되었습니다. 8살에 억울하게 죽은 왕자. 권력 투쟁의 희생양. 많은 사람들이 영창대군을 애도했습니다. 후대의 왕들도 영창대군을 추모했습니다. 영조는 영창대군의 묘를 찾아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불쌍한 대군이시여. 정조도 영창대군을 언급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영창대군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자 중 하나로 기억되었습니다. 임목대비에 대한 재평가. 시대가 흐르면서 임목대비에 대한 평가도 변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광해군의 폭정을 견뎌낸 대비, 아들을 위해 복수한 위대한 어머니.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더 복잡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말합니다. 임목대비는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도구였다. 서인들이 그녀를 이용해 권력을 잡았다. 또 다른 학자는 말합니다. 임목대비의 복수심이 조선 정치를 더욱 당파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그녀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와 소설 속의 임목대비. 임목대비의 이야기는 많은 드라마와 소설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은 극적인 요소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작품에서는 그녀를 강인한 여성으로 그립니다. 어떤 작품에서는 복수에 사로잡힌 비극적 인물로 그립니다. 어떤 작품에서는 정치적 희생자로 그립니다. 각 작품마다 임목대비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물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주는 교훈. 임목대비의 이야기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목대비는 5년간 서궁에 갇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살아남기 위해 싸웠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둘째,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목대비는 억울하게 폐위되고 유폐되었지만 그 부당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했고 결국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셋째, 하지만 복수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임목대비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죽은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그녀에게 만족감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화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넷째, 개인의 비극 뒤에는 항상 시대적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목대비의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실의 권력 투쟁, 당파 갈등, 적서차별 등 시대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임목대비가 현대를 산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녀의 강인한 성격과 생존 의지를 생각하면 아마도 성공한 여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치인이 되었을까요? 사회운동가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기업가가 되었을까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녀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모성애를 생각하면 아이들을 위한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는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클로징.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임목대비의 파란만장한 48년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4살의 왕비가 되어 궁궐에 들어온 소녀, 아들 영창대군을 낳아 행복했던 젊은 어머니,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진 과부, 서궁에 유폐되어 5년을 견뎌낸 강인한 여인, 인조 반정 후 복수를 완성한 왕대비. 임목대비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운명의 잔인함, 권력의 무상함, 모성의 위대함, 복수의 공허함. 그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치열하게 살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다양하게 평가합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영웅으로 보고, 어떤 이는 비극적 희생자로 보고, 어떤 이는 복수에 사로잡힌 인물로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임목대비는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산 여성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조의 피해 숙청 이인좌의 난과 신임사화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탕평책을 추구했지만 동시에 가혹한 숙청도 단행했던 영조의 이중적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단의 역사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ENDCARD. 다음 에피소드 예고 2피. 팔영조의 피해 숙청 이인좌의 난과 신임사화. 탕평을 외쳤던 왕이 가장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인좌의 난, 신임사화.
그리고 끝없는 숙청. 영조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했을까요? 평화를 원했던 왕의 역설적인 폭력, 그 이면을 파헤칩니다. 다음 EP 8에 공개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고 놓치지 마세요.